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이렇게 첫 인상이 상당히 짜임새 있고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심포지움이구나 하는 걸 느꼈습니다. 대단히 또 우리 이사장님 저를 초청해 주셔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저기 최 교수님하고 김 교수님 두 분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저는 진짜 AI를 정말 초보 수준으로 쓰고 있구나. 그걸 바로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가 학생들한테 지금 이틀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이틀은 제가 또 강의를 받고 있어요. 지금 대학원 입학해서 또 다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요즘 학생들한테 저는 하드웨어, 전자공학 전공이거든요. 그래서 하드웨어를 가르치고 있어요. 칩을 만드는 걸 학생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듣고 보니까 제 느낌에 오전에 하신 두 분이 분명히 AI의 응용 분야에 대해서 정말 훌륭하게 강의하실 거다. 저는 그렇게 느꼈고, 제가 더 이상 코멘트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저는 그 뒷부분에서 좀 하드웨어 쪽으로 우리가 칩을 어떻게 만들고 칩을 어떻게 지금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을 조금 더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그 내용을 조금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물론 저도 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제미나이도 쓰고 챗 GPT도 쓰는데 저는 물론 무료입니다. 유료는 저도 안 씁니다. 무료로 가장 기본적인 것만 쓰고 있는데 그거 잠깐만 소개해드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작업하면서 썼던 그 내용 조금 소개해드리고 하드웨어 쪽으로 이렇게 조금 소개해드리도록, 시간이 짧기 때문에 핵심 위주로만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뭐 이렇게 지배하는 사회, 뭐 이렇게 인공지능과 휴머노이드, 로봇 응용 이게 다 이제 앞에 다 얘기하셨으니까 뭐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제가 만들어 봤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농경 사회로부터 예를 들어 한 10년 됐나요? IT 사회라 그래서 엄청나게 변화가 일어났죠. 정보화 사회. 그리고 최근에 이제 와서 이제 4차 산업 해가지고 저기 ICT, IoT, AI도 이 무리에 들어가죠. VR, 스마트 시스템, 빅데이터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또 제가 여기 하나 붙였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제는 예를 들어 ESG 경영이라 그래서 환경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제 비즈니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을 좀 생각하자 이런 개념에서 제가 붙였는데, 그 인공지능을 만들려면은 우선 데이터를 수집을 해야겠죠. 예를 들면 로봇이라면 로봇의 그 어떤 카메라를 통해서 사람의 위치, 거리라든가 형태를 알아봐야 되니까 정보를 수집해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수집된 정보를 담아놔야죠. 그게 이제 메모리예요. 정보를 저장 그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럼 저장된 정보를 처리를 해야죠. 불러내고 연산하고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받아내야 되니까 그게 정보 처리입니다. 소위 말하는 GPU, 지금 얘기하는 AI 핵심이죠. 인간의 두뇌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이제 정보가 돼 있으면 전달해 줘야죠. 서로 IoT에 서로 이제 정보를 주고니 받고니 해야 되니까 인터넷으로. 그런 네 가지 기능이 있어야만 AI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런 기능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뭐 이런 것은 뭐 현상에서 여러 뭐 CEO들이, 인공지능을 만드는 CEO들이 여러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미국, 대만, 일본 이 반도체 하드웨어 업체들이 단합을 해서 어찌 한국을 좀 배제시켜 가지고 어떻게 좀 그 한국이 좀 이렇게 하드웨어 쪽으로 잘 나가는 점이 있으니까 그렇게 동맹을 맺어서 좀 우리한테 좀 위협적인 그런 좀 뭐랄까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경계를 해야 되겠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하셨습니다. 뭐 이렇게 인공지능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 이렇게 돼 인공지능의 신경망을 활용해서 가장 데이터를 최적화된 그런 결론을 도출하는 게 지금 딥러닝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딥러닝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AI 모델을 보면은요, 지금 구글에서만 아까 제미나이 3.0 지금 말씀하신 제미나이 3.0이 2주 전에 나왔는데 그게 구글에서 만든 건데, 저게 이제 제미나이가 가장 AI에 이상적으로 만든 칩입니다. 저거보다 더 이상적으로 만들 칩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앞으로는 제미나이가 모든 것을 평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미나이가 나오기 전에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챗 GPT로 많이 활용했죠. 근데 챗 GPT는 주로 그 대화 번역,
LLM이라고 그러죠. Large Language Model. 그래서 대규모 언어 모델인데 주로 이제 언어, 장문, 문장 만드는데 그런데 이제 특화된 게 오픈 AI에서 개발한 챗 GPT였어요. 그리고 제미나이는 원래 특화된 게 오디오, 영상 쪽으로 이렇게 강하다. 그래서 저는 영상을 할 때는 제미나이를 쓰고 문장을 만들고 책을 이렇게 번역하고 이럴 때는 챗 GPT를 썼어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제미나이가 이제 모든 걸 다 평정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제 제미나이를 쓰는 게 훨씬 유리하다라고 이제 돼 있고 그 이외에도 엔트로픽의 클라우드라는 그런 모델도 있고 여러 지금 모델이 지금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하고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 뭐 이렇게 LMN 생성형 멀티모달이라는 게 이제 생성형하고 그러니까 오디오 영상 기능하고 이제 그 대화 번역 작성 기능을 합친 게 이제 멀티모달이고 이제 앞으로는 AGI-C로도 갈 겁니다. AGI가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가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본인이 사람처럼. 그래서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문제점 찾아가 자기가 해결해 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AGI라고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는 목표가 AGI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여러분 스마트 시스템, 스마트 홈, 스마트 팩토리, 뭐 스마트 시스템, 스마트 카 모든 게 이제 인간의 어떤 그 판단이 필요 없이 기계가 다 알아서 해줘 버리는 그런 시스템이 될 거라는 것이 우리가 이제 예측되는 시스템이죠. 뭐 자동차, 무인 자동차 그런 거죠, 그죠? 뭐 무인 그런 것들이 이제 모두 이제 기계가 알아서 해줄 거니까 우리는 너무 편하게 지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즘은 지금 VR이라고 가끔가다 여기 보시면은 저기 보면 얼마 전에 2013년 11월 달에 나왔는데 에스파라는 그 아이돌 그룹이 그 VR로 이렇게 상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8분 만에 입장권이 매진돼 버렸다. 가장 앞자리에서 그 아이돌 그룹이 하는 율동을 자세하게 감상할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VR을 통해서 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AR 그다음에 이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디지털 트윈 복제를 해버리는 거죠. 복제를 해버리는 거예요. 똑같이 이제 만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자동차 회사에서 내년에 나올 신모델을 미리 만들어 보는 겁니다. 이제 디지털 트윈으로. 그러면 뭐가 문제지고 어디에 병목 형상이 있고 다 미리 파악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현장에 실제로 만들 때는 모든 문제점을 미리 다 제거해버렸으니까 엄청나게 효율적인 그런 공정을 개발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이제 디지털 트윈 기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챗 GPT를 활용하는데 제가 지금 전자공학을 전공을 했습니다만은 은퇴하고 나서 제가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대학원에 예술대학원 서양화 전공 지금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해가지고 좀 봤는데 지금 제가 지금 그림인데 이걸 그려놓고 보니까 이 제목을 뭘로 붙여야 되는 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챗 GPT에 물어봤어요. 내 그림을 올려주고 이 그림의 제목을 좀 가르쳐주라. 가장 그랬더니 한 열 몇 가지 제목을 가르쳐줬어요. 저한테 딱 해서 그래서 제가 내가 이게 제일 보고 내면의 정원이 제일 마음에 든다. 그래서 저거를 내 안의 정원으로 해서 제목을 바뀌어서 지금 전시를 했습니다. 안국동에서 인사동에서 전시를 한 그런 내용인데 어쨌든 제가 실제로 챗 GPT를 활용한 그런 내용이 되겠고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림을 좀 그리고 싶은데 뭐 이렇게 우리가 사는 주위 환경에 공해에 시달린 그런 아주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던 그런 뭐 피로감과 스트레스가 사는 그런 현실 속에 사는 그런 장면을 좀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줬어요. 그런데 상당히 서툴죠. 그림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건 챗 GPT는 그림에는 아주 조금 아직까지 가야 될 길이 멀구나라는 걸 이제 느끼게 되고 또 하나는 제가 지금 미술을 이제 교수님이 저보고 작가 이름을 쭉 주면서 그 작가들이 뭘 했는지 조사를 해서 나하고 내 작품하고 어떤 응용을 할 수 있는지 좀 조사하라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여기에 마이클 앤드루스라는 작가가 있어요. 근데 작가의 작품을 내봤더니 이렇게 저런 작품이 있었어요. 근데 저 작품에 대해서 앤드루스 작품 정보 저 작품에 대해서 이 작품이 뭔지 다 소개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했더니 다 소개를 해줬어요. 저 작품이 어떤 작품이고 이 작가는 어떤 작가고 이게 제미니에서 제가 활용한 얘기. 그러니까 그림이 나오면 저는 제미니로 갑니다. 그림 얘기. 그래서 그다음에 이건 뭐
가수가 그냥 AI가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뭐 이미 앞에서 교수님들이 많이 하셔서 제가 뭐 강조할 필요 이제 로봇이죠. 그다음에 이제 이거는 현대자동차에 실제로 현대자동차에서 인간이 없다, 이제는 노동자가 없다, 로봇이 다 한다라고 기사가 나왔죠. KBS 뉴스에서 얼마 전에 나온 기사예요. 이게 아마 그 미국의 조지아 공장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랬더니 문제는 젠슨 왕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저기 엔비디아의 그 회사 CEO인데, 그 휴머노이드가 5년 내에 현장에 배치된다, 모든 게 이제 인간형 로봇이 다 알아서 할 거다, 이렇게 예측을 했고, 근데 문제는 저 조선일보에 난 기사를 보면은 그 아마존 물류센터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로봇하고 같이 일을 하니까 자기도 로봇이 된 기분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솔직하게 너무 이건 지루하다, 일이. 그래서 기계적으로 일하는 환경에서 만족감을 느끼기 힘들었다. 일단 옮기겠다. 그래서 옮겼어요. 옮기니까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계와 인간의 그 차이, 그러니까 여기 확실히 드러나는 거죠. 인간이 로봇은 될 수 없으니까, 그죠? 그런 것들도 이런 기사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보면 이렇게 직업들을 보니까 앞으로 사라지는 직업, 떠오르는 직업, 보면 떠오르는 직업이 좀 로봇 관계, 인공지능 관계, 이런 직업들이 떠오르게 돼 있고, 특히 또 보면 시니어들, 이제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시니어 케어하는 그런 직업들이 떠오르고, 이렇게 떠오르게 돼 있어. 그다음에 뭐 그 유전공학, 유전자 설계하는 그런 계통, 그다음에 뭐 대체 물질을 개발하는 새로운 물질, 빅데이터. 이게 인공지능은 빅데이터, 결국은 데이터를 추론하는 거니까 데이터가 많을수록 정확한 아웃풋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단순 노동직은 다 없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군인들까지 없어진다고 여기 돼 있어요. 군인들까지. 뭐 전투형 로봇이 다 전투를 할 거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걸 봤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여기서 하드웨어를 조금만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나라가 이 인공지능은 반도체로 돼 있어요. 반도체라는 그 뭡니까, 그 어떤 하드웨어 있는데, 그게 우리 보통 글로벌 반도체 시장 규모가 한 7천억 달러 정도 돼요. 그러면은 이게 한 1경인가요? 7천억 달러면 엄청나게 하여튼 많은 그런 시장인데, 경은 아닐까. 어쨌든 그게 반도체라는 게 뭐냐 하면은요, 그 AI 칩이 반도체로 만들어지니까, 반도체는 어떨 때는 전기가 통하고 어떨 때는 전기가 안 통하고 이렇게 온 오프 되는 거예요. 온 오프가 그게 컴퓨터 언어거든요. 원제로. 그러니까 원제로가 컴퓨터 언어가 이진수죠. 원제로 가지고 모든 데이터를 만드는 거예요. 컴퓨터는 디지털 단 2개밖에 없어요, 언어가. 원제로 가지고 다 이렇게 모든 것을 만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컴퓨터의 기본은, 반도체의 기본은 원제로. 켰나 꺼졌냐. 우리가 여기 램프를 켰을 때 온, 그만 온이죠. 똑같은 그런 기능을 갖는 게 반도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갖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이게 삼성이나 SK 하이닉스, 우리나라 회사에서 저런 크린, 아주 먼지가 없는 그런 청정한 환경에서 이렇게 반도체를 만드는데, 지금 이게 이제 반도체의 중간에 게 웨이퍼고 왼쪽에 있는 게 메모리예요. 메모리. 저쪽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거예요, 저기 안에. 근데 저건 오래됐기 때문에 이렇게 평면으로 했는데, 요즘은 쌓아버려요. 아파트처럼 이렇게 쌓아가지고 용량을 크게 만들어. 용량이 클수록 데이터 저장 능력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이제 뭐 왼쪽하고 오른쪽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일시적으로 이렇게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반도체가 있고, 영구히 우리가 USB 있잖아요. USB는 저거는 낸드라 프레시라 그래서 영구히 저장하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고, 저희 D램은 잠시 저장하는 메모리고,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고, 예. 그래서 이게 보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반도체를 만든 원판이에요, 원판. 저기 이제 모래 주성분의 실리콘이라는데, 오른쪽에 이제 저 원판 위에 이렇게 만들어진 칩이, 저게 AI 칩이 되는 거죠, 저게 이제 보드에 꼽히면은 데이터 센터도 되고 뭐 데이터를 저장하는 능력이 되는 건데, 어쨌든 보시면은 저기 뭐 이렇게 원판에다가 저런 걸 이제 새겨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저 만드는 게 이제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나, 그런데 또 대만에 있는 유명한 또 회사가 있는데, 그런 회사들이 하는 일이죠. 예.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 일단 반도체를 하려면은, 예. 지금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반도체 강국이 네 나라가 있어요. 하나는 미국 있고, 하나는 대만, 일본, 한국, 네 나라가 반도체 강국입니다. 네 나라가 이 AI 칩을 자주유지합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미국은 주로 설계를 해요. 그냥 로얄티만 받아 먹어요. 미국은 설계, 이걸 우리가 그 아키텍처라 그러는데, 그 다음에 대만은 만드는데 전문화가 돼 있어요. 만드는데. 그리고 일본은 만들기도 하고 설계도 하고 특허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다 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요, 저거 제일 네 번째 한국인데 보면은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만드는 것밖에 못 해요. 만드는 것밖에. 저기 대만은 그래도 만들고 설계도 하고 막 하잖아요. 저 대만은. 그런데 미국은 거의 뭐 설계적으로 특허가 돼요. 한국은 저게 가장 큰 약점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아무리 AI가 뭐 이렇게 비즈니스가 확장돼도 한계가 있는 거죠. 저기에 보면 만드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저게 이제 우리나라의 큰 약점이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여기 반도체 산업 보면은 우선은 반도체 AI 칩을 설계를 해야죠. 그 설계 업체들이 있어요. 주로 미국 업체들, 미국, 영국, 유럽 업체들. 그 다음에 그거 만드는 것을, 설계한 것을 이제 만들어야겠죠. 만드는 설계 전문에 팹리스라고 해요. 팹리스 만드는 업체. 그 엔비디아라는 미국 회사, 퀄컴, AMD, 애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설계를 하죠. 설계를 하면 이제 그걸 만드는 회사가 파운드리라 그래요. 만드는 회사가 이제 TSMC라는 대만 업체가 있습니다. 전 세계의 수요의 한 70%를 자기가 다 해버려요. 나머지 30%는 가지고 어쨌든 TMC라는 회사, 삼성전자 한 7% 정도 하고 있어요. 만드는 게 위탁해서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의 또 하나의 강점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예요. 뭐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설계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뭐 보시면 저기 설계도 하죠. 뭐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하고, 뭐 모든 걸 다 해요. 그래서 종합 반도체 회사가 우리나라 삼성하고 SK하이닉스가 강점이 있다라고 또 이렇게 나름에. 그래서 이제 아까 보셨지만은 반도체가 분류를 해보면 메모리라는 것은 정보를 저장하는 거죠. 아까 저 칩을 보여드렸지만, 그 다음에 그게 이제 HBM이라는 게 요즘 가장 이제 많이 이제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라고 해서 그 아까 D램이라는 아까 메모리를 정보를 저장하는 것을 옆으로 이렇게 쌓는 게 아니고, 옆으로 펼치는 게 아니고 수직으로 쌓아버리는 12단 뭐 16단 이렇게 쌓아가지고 고용량으로 빠르게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하고 데이터 용량을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담을 수 있는 그런 게 HBM이에요. 저게 이제 인공지능에 들어가는 겁니다. 메모리로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용도로 HBM이 들어가는. 저 HBM이 없으면 인공지능이 성립이 안 되죠. 만들 수가 없죠.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정보를 처리하는 뇌에 해당되는 거예요. 위에 거는 메모리는 단지 정보만 데이터만 저장하는 거고, 밑에 있는 거는 저장된 정보를 연산하고 처리하고 해가지고 실제로 아웃풋에서 내는, 저게 이제 비메모리 정보를 처리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엔비디아나 AMD나 인텔 이런 회사들, 애플 이런 회사들이 이제 저런 거 하는데, 보시면 GPU라는 게 있죠.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그 그래픽 영상체인데, 게임할 때 만들 때 영상을 하기 위해서 개발된 게 GPU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NPU, 인공지능에 이제 특화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요런 식으로 보시면 칩이 AI 저기 가속기인데, 가운데 보면은 GPU가 있죠. GPU가 2개가 있고 나머지 8개는 HBM이에요. 그 GPU는 정보를 처리하고 그 8개 저거는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거죠. 그 정보가 저장된 것을 저 GPU가 왔다 갔다 꺼냈다 주고 그 주거니 받거니 해가면서 처리를 해서 이제 AI가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막 뽑고 지금 불러내고 하는 게 저런 하드웨어가 되어 있는데, 저렇게 이제 위로 이렇게 쌓는 거죠. 저렇게 정보를. 그래서 이제 저게 이제 그 삼성이나 SK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게 저 메모리에다가 그냥 정보를 그냥 처리해 버리자. 메모리는 지금까지는 저 HBM에서 정보만 저장이 돼 있었거든요. 저장돼서 불러내고 또 주고 이러려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좀 시간도 이렇게 부르니까 차라리 메모리에다가 그냥 거기서 바로 처리해 버리자. 그게 PIM이라는 그 시스템이에요. 프로세스 인 메모리. 메모리에서 정보를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저거 지금 이제 사활을 보고 저게 되면은 AI 가속기는 그냥 평정해 버립니다. 저게 다 필요가 없어요. HBM, GPU 뭐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저게 다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게 차세대 AI 칩 이렇게 돼 있어 엄청나게 회사에서 여기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시간이 돼가지고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잘 알고 활용하고 미리 투자하는 것은
개인과 기업과 국가의 경쟁을 키우는 핵심 요소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시간이 조금 지난 것 같습니다만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